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226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와 분할 결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요. 1번 지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하나, 둘, 셋, 네 줄인데요. 넷째 줄 숫자 리듬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13, 11, 30, 10입니다. 113, 11, 30, 10. 그러니까 그냥 표 그대로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0,0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 10,000제곱미터 이상,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고요. 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문장 다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제 주된 초점은 그 흐름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13,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30, 20인데요. 30, 10인데요. 그러니까 도, 관농자인 거죠. 먼저 숫자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도시적은 이미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주상공이니까 땅들이 콘크리트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새로 손댈 수 있는 그런 땅만 확보가 되면 거기다 아까 상가나 아파트 건물만 다 집어 넣어도 큰 문제가 없죠. 바로 걸어 나가면 전철역 가까이 있고 또 뭐 마을버스 2번만 타면은 도서관 다 가까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시설이 주변에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숫자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 제곱미터 113, 11. 그러니까 관농자의 경우에는 시설이 많지가 않죠.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뭐 상가만 덜렁, 아파트만 덜렁 지어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저런 거 갖춰야 되니까 아까 보셨었죠.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이상,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은 돼야 되고요.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은 10만 제곱미터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요건이 복잡해요. 요건이 복잡하니까 이걸 문제 지문으로 출제를 하려면은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26조 아래,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1, 3-2 요건이 있습니다. 읽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녹관농자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녹관농자면은 도시적의 주상공을 뺀 이쪽이 녹관농자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적의 주상공이 있고 녹관농자입니다. 녹관농자는 주상공에 비하면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땅이죠. 원래 보전 땅으로 정해진 겁니다. 보전 땅에다가 콘크리트 붓자라고 하려면은 아무데나 눈 감고 막 찍어서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도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라.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이러저러한 내용까지가 다 이렇게 엎쳐져 있어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다 꿰고 계셔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취지만 이해하시자고요. 녹관농자는 주상공에 비교하면 보전 땅입니다. 보전 땅에 개발하자고 지정하려면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생략하고요. 3번, 그러니까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3번 전체 끝에 17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보시자면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셋째 줄 괄호 개발하자고 정한 지역은 규모가 작아도 지정하고 용도 제한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어느 땅이 있는데요. 여기는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여기는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개발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개발하자고요. 그러면 개발하자고 했으면은 개발하자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숫자가 113, 11 안 되는데요. 숫자가 좀 작은데요. 숫자가 작더라도 하자고요.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0제곱미터짜리라도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으로만 보면은 성격이 안 맞는데요. 용도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발하자고 특별한 법에 의해서 개발하자고 정했으니까 개발하자 그런 얘기라고요. 그건 이게 어디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넷째 줄 1번 취락지구 지원사업 정비사업을 하자고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개발하자고요. 숫자나 땅바닥 이름 관계없이요.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자고 정했으니까 개발하자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
두 곱빼기 개발하자고 정했죠. 그러니까 개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굵은 4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과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4-1번가 분할 및 결합. 동그라미 1번 위치를 결정하는 게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쪼개거나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A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B구역이 있고요. 또 C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A1, A2로 분할하자고요. 쪼개면 일이 편해지는 거죠. 여기 B, C를 결합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땅을 끌어와요. C 땅을 끌어다 붙여요. 그게 아닌데요. 서로 떨어진 구역을 결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B와 C를 결합한다는 게 땅은 떨어져 있는데 땅을 좀 더 멀리 떨어뜨리죠. 땅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D사업, D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땅바닥 떨어져 있는데 뭘 결합한다고요? 결론은 돈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통장을 결합한다고요. 무슨 취지냐면 여기도 손대야 되고 여기도 손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들이부어야 돼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돈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일반 민간부고 여기 개발 사업 해볼래?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다들 여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2이익이 생기고 여기에다는 3 돈을 부어야 된다면 이 돈을 합치자고요. 돈을 합치면 10과 마이너스 3을 합치면 그래도 7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결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싶지, 요거 하고 싶으면 요것도 한다고 하면 요것도 하게 해줄게. 그러면 아무튼 7은 되잖아요. 그래서 결합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수익 사업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228쪽에 제일 위에 표에서요. 표가 세 줄입니다. 그 세 줄짜리 표 중에서 둘째 줄, 그다음에 셋째 줄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칸에 위에서 아래로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설부지, 국시대,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요. 국시대가 지정하죠. 시행자가 쪼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이요. 개발사업, 국시대가 지정권자죠. 국시대가 쪼갤 수 있고 국시대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칸이요. 정비구역,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시군구는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시군구는 결합할 수는 없고 결합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2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본문 둘째 줄 끝에요.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아까 개발구역의 규모 자체가 113, 11, 30, 10이었죠. 가장 작아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끊더라도 이게 하나의 개발 사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4-3번 결합형. 해설. 결합개발제도란 문화, 체육, 생태, 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또 아니면 지역 현안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제도이다.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사업이므로 비용이 하나로 결합된다. 비수익 사업이 요구되는 것을 30을 투입하고 수익 창출이 가는 것에서 100을 번다는 거고요. 가장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추진 중인 곳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1공단, 이 공단 이전 사업이 있거든요. 예전에 성남이 만들어지고 70년대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데 곳이 만들어졌고 성남 모태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외곽에 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커지면서 공업지역이 공단이 성남 그 구도심의 한 중심가에 자리 잡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트럭들도 많이 다녀야 되고 아무튼 여러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단을 이전하고 또 구도심에
워낙 많이 이제 공원이나 이런 문화시설들이 적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을 해야죠. 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을 이전시키고 거기다 상가를 지어서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단을 이전시키고 거기다 공원을 만드는 거니까 돈을 갖다 들이붓는 사업이죠. 돈을 붓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엄두가 안 납니다. 또 그것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성남 판교 아래, 판교의 바로 남쪽으로 그쪽 동네 아시는 분들은 그 뭐랄까 용인 쪽으로 이어지는 고길이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그걸로 넘어가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교 아래 대장동 아래로 가면 고길이로 해서 이제 용인, 그러니까 죽전 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뭐 요충지입니다. 근데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배나무 과수원 수준이에요. 거기를 개발만 하면은 판교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땅값, 이미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개발 이익은 한참 클 거라고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계속 규제가 되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지방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취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자고요. 대장동 개발과 그다음에 공단 이전하고 공원 만드는 사업을 하나로 결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고요. 그 취지를 아시면 됐고 아래 내용들은 그 취지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들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도 범위 한정에서 그러니까 무슨 충청남도하고 강원도하고를 결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를 지정, 결합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지역,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이쪽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여기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쪽은 더 큰 쪽이겠죠. 여기가 작은데 이것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1번에 셋째 줄, 토지용이 제한되는 지역. 2번 셋째 줄,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그러니까 3번에 셋째 줄에 가번 방지지구, 나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다번 특별 재난지역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캐는 게 아니라 다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것들이죠. 4, 5, 6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 고장난 포크레인 2대만 갖다 놓고는 여기만 해서 떼돈 벌어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부터 하라고요. 5번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230쪽 보시면 관련 조문으로 제목만 보도록 하시죠. 4-4번 결합 등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결합 개발을 하면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생략합니다. 다음 보시죠. 제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고 치죠. 보시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 첫 번째 계획 이름이 뭐고요?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30가지 항목이 정해지는 겁니다. 땅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였죠. 아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였고요?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결정하면 구역이 지정되는 게 원칙이었죠. 이렇게 가는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뭐만 기습 발표하고요. 구역만 기습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조사,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할 수 있다. 계획은 찬찬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대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만, 이런 예외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예외로 진행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231쪽이에요. 굵은 1번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개발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개발구역이 정해졌으면 지금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을 개발하니까 녹관농자, 그중에 관농자였다고 치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그 땅은 뭐가 여기가 관농자였다 하더라도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땅이 도시지역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관농자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지역.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관농자에서는 그러니까 20층 상가, 20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땅만 만들어내고 건물은 하나도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지정된 순간 관농자가 아니라 뭐로 바꿔버린다고요? 도시적으로 바꾼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도시적 될 땅, 처음부터 이때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그래야 20층 상가, 20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깔끔한 신도시가 나와요? 지저분한 신도시가 나와요? 깔끔한 신도시가 낫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땅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개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도 고시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가로 도시지역 될 거므로 당겨서 도시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잡아두셔야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잖아요. 공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얘기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몇 년 안에 내야 되고요. 3년 안에 내죠. 도면이 나오면 개인들은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더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단지를 지정하면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땅바닥은 땅바닥인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근데 도면을 여기다 붙여서 얘를 수정시키고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 다음 두 번째 도면이 있잖아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있죠. 그래서 설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가서 붙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을 완전히 꿰고 계셔야 돼요. 땅바닥은 땅바닥이고 도면은 도면입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했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내는 게 있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신장로 선 긋고, 그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도, 실시계획을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고 단지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이 가서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도면, 찰랑찰랑 도면을 여기다가 붙여서 이걸 수정시킬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 설계도 도면에 가서 붙으면 되죠. 여기에 도면이 추가되면 되는 겁니다. 도면이 건축도면, 단지도면, 지구단위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도면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그냥 고정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개발계획 30개 다 모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또 두 번 나온 예외가 있는데, 단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않겠다고요. 자, 그 얘기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많이 나온 거 아니니까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순환까지는 3번 이상, 5번 이상 나온 것들 중요한 대목만 잡고, 그것들이 쌓이고 나면, 그래서 기본이 갖춰지면 나중에는 격가지 것들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건지 격가지인지 그 구분이 처음에는 어려우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출제 횟수로 맡기자고요. 제가 강조하는 그 액션의 정도나 이제 좀 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만 출제 횟수로도 그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격가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땅이 뭐였든 간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어디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땅바닥은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도시지역이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어서 개발구역이 정해진 겁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도와주자고 한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개발구역이 됐는데 개발구역이라고 이걸 그대로 갖다 복사해버리면 도시지역 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버리면 이 애당초 원래 취지에 어긋나기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하지 말자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쁜 아이 있으면은 아이들 이제 시집장가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일 거 또 다른 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서로 사이좋게 더 즐거운 가족들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할 수도 있는 거죠. 소년 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있고요. 도와주자고요. 사회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에게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아예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집 식구로 입양을 했다고요. 그럼 좋은 일입니다. 입양을 해서 가는데 그러면 국가 지원이 계속 올까요? 소년 소녀 가장 이어서 이었던 지원은 이제 안 나오게 되잖아요. 다른 애들에게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냥 도와주는 건 좋은데 도와주는 거여서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주는 것 넘어서서 그 아이들을 입양까지 하면은 그러면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니게 된다고요. 얘가 지금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얘 자체가 좀 그런 겁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도와주자고만 한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면 됐지. 그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근거가 싹 뒤집어져서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로 도와주기만 하자. 도시적 아닌 채로 그대로 놔두고 개발 사업만 하자. 도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에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2번요.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그러니까 국가 지방 소유의 토지는 개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유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냥 뭐 상식 수준입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하기로 정해진 땅 내다 팔지 말라고요. 공익사업 하기로 정해진 땅 안에 있는 공적인 땅, 국가 땅, 지방 땅 내다 팔면 또 사야 되잖아요. 일이 어순해질 뿐이라고요. 그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인 도시공개시설부지에서는 내다 팔면 무효이다라고 하는 규정까지가 있는 거였죠. 3번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결정하고 이제 사업을 해갈 곳입니다. 해갈 곳인데 거기다 공익 사업을 할 곳인데 거기 그 하기 직전인데 거기다 개인들이 이것저것 오물짝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자 사업하는데 다 걸리적거리고 다 돈 줘서 사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돈 주고 사서 철거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보상금 받으려고 이리저리 쓸데없는 것들 막 갖다 만들어 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 공익 사업을 할 곳이니까 개발행위 금지, 특별한 것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여기는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여기는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때가 초장 시점이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원칙대로 갈 때는 공람 공고 때가 최초 공개 시점이고요. 예외로 갈 때는 기습 발표한 때가 최초 공개 시점이죠.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요청을 위한 공람 공청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가장 최초 시점. 여기에는 도시개발구역 기습 발표가 된 최초 시점부터 232쪽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다가 중목의 벌채 식재 등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참고요. 국토계획법 허가대상 개발 행위가 5가지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거기에다가 이 본문의 셋째 줄 여기에서는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허가 대상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별 도움도 안 되는 나무 심어놓고 보상금 달라 이런 사람들을 막자는 얘기죠. 두 번째 참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문장은 개발법, 도시정비법 똑같은 표현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재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허가받을 시간이 없죠. 응급조치는 그냥 하는 겁니다. 2-1번. 밑줄안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2-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죠. 어찌고 저찌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습니다. 2-3번. 토석 채취는 허가받아야 되죠. 어찌고 저찌고 토석 채취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2-4번. 물건을 쌓아놓는 것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어찌고 저찌고 물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2-5번. 중목의 식재는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어찌고 저찌고 중목 식재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돼요. 이렇게 취지를 잡으시면 된다고요. 이 어찌고 저찌고를 갖고 바꿔서 문제 낼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다음에 그런데 2-5번의 괄호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허가받지 않는 것에서 제외한다. 허가받으라. 왜요? 농지, 경작지, 농지에 손대는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 셋째 줄 이미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제 비교한 표가 다음에 있습니다만 다음 쪽을 보시면 223쪽이요. 국토계획법 허가받아야 되는 5가지가 있죠. 개발법, 정비법 그 표 둘째 줄에 6번째 중목의 벌채식재도 허가를 받으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허가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개발법 내용만 보시죠. 정비법은 정비법에서 보셔야 되니까 여기 가장 최초 시점부터 허가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요. 이미 착수한 자 아무 잘못 없죠. 계속 한다고요. 그 표가 두 번째 표가 4줄짜리 4칸이 있죠.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나 신고하고요? 신고가 아니죠. 관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그중에서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칸 개발법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날짜만 좀 통일시켜놔도 좋겠어요. 물론 이제 숫자 갖고 우리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여러분이 수업 들으시면서 이렇게 웅얼웅얼 같이 가시잖아요. 혀속으로 웅얼웅얼 하시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면 혀로 소리를 내시고 자기 귀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떠들고 그러니까 귀로 들으시는 만큼 그 정도면 시험 문제에서 안 틀려요. 숫자 갖고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법에서 숫자를 또 많이 내지도 않는 거고요. 그런데 숫자 갖고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냥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숫자 좀 통일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민법의 간주, 뭐뭐로 본다. 이것을 여기서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그 다음 환지계획이나 수용되는 그 다음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사업을 착수했으면 돌이키기는 쉽지 않죠.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상태에서는 능력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그냥 덮는 거죠. 지금 다 책상에서 데스크 작업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류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속도를 못 맞추면 하지 말자. 그겁니다. 7번 보시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요. 2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입니다. 됐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 표에 동그라미 1번 원칙대로 해서 개발계획이 나와서 구역이 지정돼. 그러면 설계도 인가신청 들어오라고요. 몇 년요? 3년 내 인가신청 안 들어오면 3년 뒤에 하도록 설계도 못 써낼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요. 덮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이 기습 발표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습 발표로 갔으면 구역 정했으면 계획 나와야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지나도록 계획도 못 낼 것 같으면 하지 말자고요. 3번은 기습 발표에서 계획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똑같아진 거죠. 그러면은 설계도 세 글자 인가신청,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들어오면 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사업이 다 잘 끝났어요. 잘 끝났으면 끝난 구역이지 쫑파티 한 구역이지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으면 그냥 따로 해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사업이 그냥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적극적인 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중간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해제할 때 또 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요건에 해당하는 날, 그날 밤 12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4-1번 해제 의제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날 다음 날 해당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말은 많지만 위표 이해하셨으면 다 된 겁니다. 개발계획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했는데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설계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건 기습발표, 투기잡자, 신도시가 대부분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서 여기도 5년, 여기서 여기도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도시, 신중하게 계획 세우자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다 끝났다고요. 쫑파티 한 거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하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이어집니다. 4-2번은 내용 아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개발법 면적 요건이 있는데 읽는 거 생략하시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계속하시죠. 이제 235쪽에 6절 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아까 보셨듯이 여기 개발계획 30개 항목 중에 4번으로 시행자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 거고요. 국시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중에 어느 누군가가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한 항목으로 시행자를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가 있죠. 공적 주체 좀 약간 오랜만인가요? 하도 자주 들어서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공법에 행위 주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자, 그리고 공기업에 그러니까 국세 들어가고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적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건설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 전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큰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굵은 2번, 시행자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실식의 고시로 시행자가 확정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근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새 지웠네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여기는 행정청이고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거죠. 아무튼 이 행정청 중에 지정권자에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행정심판은 여기가 시도와 시군구가 있으면 상급청에 제기하는 거죠.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심판은 상급청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죠. 상급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윗사람 누구야? 찾아가 보자고. 앞장서라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도 이미 보신 내용입니다. 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지정권자였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굵은 3번요. 환지방식 시행자. 아까 그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 흐름이 계속 깔리는 출제되는 횟수는 한 번밖에 없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하는 거죠. 시행자 세부적으로 나누면 12가지나 있지만 그 중에서 환지는 땅 바꾸는 거니까 땅 주인이 하는 게 원칙. 그런데 3-2번 예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사유 1, 2, 3의 1번 가지고 지문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도 있다면 됐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배우실 일은 아니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237쪽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 보실 때에는 아이고 도시정비법은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두 번, 세 번 보실 때는 당연하지. 아 그럼 그래야지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거라고요. 같은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237쪽에서요. 도시개발 사업을 보시죠. 환지 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요. 정비사업, 환권, 개발사업의 환지는 땅 대신에 땅.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환권은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즉 그러니까 이런 동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뭐 또 이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오른쪽 동요는 아시죠? 정비사업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왼쪽 개발사업은 뭐고요? 개구라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그거라고요. 아무튼 그 같은 취지입니다. 여기 정비사업에서도 원칙적 시행자,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공 등 지정개발자 등 아무튼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취지는 같은 겁니다.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환지는 교환이라고요. 거의 그 땅 주인이 새 땅을 받게 되고 계속 이익을 누리시게 되잖아요. 누려서 지금 다 금수저가 됐잖아요. 강남, 잠실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렇게 된 겁니다. 환권도 역시 계속 누리시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익사업이지만 바꾸어 앉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계속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법의 교환에 약간의 강제성만 얹어진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적 사유 3가지, 9가지가 있으면 그들을 제끼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러시면 이해가 훨씬 나으실 겁니다. 굵은 4번 기타요. 4-1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를 정해줬죠. 그런데
뭐 진행 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 빠져.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가장 단적인 예로요. 뭐 특별히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시행자로 그러니까 그 네 덩어리 중에 민간으로 A 건설회사가 정해졌습니다. 뭐 건설회사 부도파산 한두 가지가 아니죠. A 건설회사가 부도파산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도 자빠뜨려요? 아닌 거죠. A 자빠졌으면 그동안 고생했어. 그냥 뭐 계속 누워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시행자 변경의 한 사유입니다. 4-7번 시행자 변경 사유. 지정권자는 다음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있는데요. 4번 보시면 뭐 이렇게 이해되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4번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라도 가야죠.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다고요. 에이 떼끼놈 너 빠져. 그러면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사업은 가야 되는 거죠. 이상들입니다. 4-2번에 정관, 규약,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세부 사업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법 어기면 안 되죠.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지침 어기면 안 되겠죠. 세 번째요. 개발계획, 그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계획, 행정계획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마다 고유한 약속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강아지도 없는 수용 방식에서요. 강아지도 없는 빈 계집은 그건 그냥 나무 판자잖아요. 그건 돈 안 줍니다. 근데 강아지가 한 마리 매여 있으면은 강아지도 살고 있었던 자기 안락한 보금자리였잖아요. 또 거의 가까운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계집을 얼마를 줄 거냐고요. 그건 사업마다 다 달라요. 배나무 한 그루를 얼마로 할 건지 그건 사업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건 그 조건에서 다르죠. 누가 또 몇 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는지 환지에서 그것도 역시 다 다른 겁니다. 사업마다 정해지는 세부적인 약속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개발사업, 환지와 수용 합쳐서 300여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300개 사업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각각마다 그 자기 사업의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줄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건 뭐 아시죠? 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니까 전체 약속,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민간이 같이 할 때에는 규약, 약속을 정하게 할 수 있고요. 공적 주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됩니다. 누가 뭐 하냐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그 관련 법조문들에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 규약,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4-3번 비용,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기본이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요, 공익사업들은 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적인 개발은 다 그 사람이 하겠죠. 개발행위는 허가받은 사람이, 건축은 건축주가, 주택건설은 주택건설 사업자, 농지전용은 허가받은 사람이 다 하는 거고요. 그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3-4번 업무 위탁과 신탁 맡기는 거 있는데 지문 한 번 나왔지만 거기까지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가운데 도시개발 조합이 특별한 경우죠. 조합은 강제가입이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고 따라서 더 이상 뺏을 게 없죠. 수용할 수 없고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잠깐 쉬시고 시행자 가운데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